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전쟁일까? 이 패권 다툼에 넋이 나가서 미친 짓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상황,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숫자 자체가 다소 비현실적이어서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JP모건이 올해 배럴당 185달러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단되면 20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핵 개발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전쟁 명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3차 협상을 앞두고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대신 크림반도를 다시 내놓으라는 입장도 함께 공론화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방향성도 확실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1온스에 2,000달러를 장중 넘어서기도 하면서 금이 진짜 금값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원화 약세 압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3월에 환율이 1,25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면서 38,000달러 부근까지 후퇴했습니다. 여차하면 3만 달러를 리테스트할 수도 있다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도 중요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1달러 돌파를 이번에는 이뤄낼 수 있을지, 1달러 저항선을 다시 지지선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정세가 너무 험악하게 돌아가면서 자본시장도 우리네 지갑 사정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흔하게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모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로 변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한때 139달러를 넘어섰고 텍사스산 원유 역시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2008년 7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올해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는데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단될 경우에 500만 배럴 이상 공급이 감소해서 유가는 20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록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 직면할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 급등은 우리네 생활에도 직격탄을 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차량 유지비가 더 들 수밖에 없고 국내 전기요금 가격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지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개통 1개 가격은 가장 마지막 단계 발전인 LNG 발전 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 LNG 수입 물량의 80% 정도는 유가에 연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LNG 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 이게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으로 우리 집 가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예약이 돼 있는 겁니다. 국제 유가 인상의 국내 휘발유 가격은 1,900원으로 이미 현실이 됐고 여기에 전기료 인상, 밥상 물가 인상까지 우리가 다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곡물 가격 역시 이미 비상 수준에 걸렸고 밀 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밀 수출의 29%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농지가 전쟁터가 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아침 식탁에서 빵부터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은 이미 현실로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진짜 푸틴 미친 짓에 내 지갑이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여지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지금 분위기는 글쎄인 것 같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핵 개발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주요 원전 공격에 대한 명분 만들기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무려 100분 넘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상이든 전쟁이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가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실험시설을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2000년 폐쇄된 체르노빌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핵 개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분히 전쟁 명분 쌓기 측면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쟁 명분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명분 쌓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일단 끝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겉으로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방안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 이 같은 점을 밝힌 겁니다. 3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단 대표가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 나토 가입 신청이 아니다. 우리는 나토 가입이라는 결과를 위해 싸우지 중간 과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가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영토 보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점도 함께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크림반도와 러시아가 독립 승인을 했던 자칭 독립국들에 대한 문제가 현재 양측 간 합의 불가능한 부분이다. 우크라이나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협상의 물꼬를 찾기는 쉽지 않겠다. 이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장기화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서방의 제재 역시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또 인플레이션 악화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JP모건은 러시아가 3월 16일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 채권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16일 만기 채권이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42억 원 규모인데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일부 자산이 동결이 됐고 다른 경제적 제재로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재미있는 장난질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 5일 외국인 보유 부채 상환 법령에 서명을 하면서 러시아와 러시아 기업들이 외국 채권자들에게 루블화로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한 루블화로 채무를 상환하게 해서 상환이 실행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라는 그런 방식을 현실화한 건데 이거 완전 사기꾼의 행태와 다름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은 16일 만기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가 1억 1,700만 달러 규모인데 여기에 루블화로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장난질을 치긴 했지만 이게 먹힐 수 없는 현실이어서 결국에는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JP모건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후폭풍이 더 강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방향성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38,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면서 디지털 골드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안전자산보다는 지금은 위험자산으로서의 특징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2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대 수준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황소 세력이 3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가격을 이동평균 위로 다시 밀어 올려서 곰 세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차트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하락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곰 세력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이 38,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37,000달러, 그 이후에 35,5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반면 4만 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면 강력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45,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금요일 폐장 이후에 2% 하락했고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힘든 한 주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1년 반 만에 1온스에 2,000달러를 장중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금이 진짜 금값이 된 건데 전쟁 공포의 위험 회피 심리가 심해지면서 안전자산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크게 변할 것이 없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면 금값은 2,100달러를 넘겨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리스크 해지 능력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아직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XRP는 장중 순간적인 반등세를 보이면서 0.75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시장 전반이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SEC와의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다는 탓인지 나름 황소 세력이 힘 좀 써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강하게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지난 며칠 동안 하락 추세선 위로 오르려고 시도를 했지만 곰 세력은 제자리를 지켰다. 다만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황소 세력이 포기하지 않고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72달러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 평균이 평평하고 RSI가 중간 지점이라서 곰 세력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황소 세력이 모멘텀을 회복할 경우에 0.91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 수준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1달러에서 심리적인 저항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해서 0.69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의미로 이럴 경우에는 0.62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황소 세력이 하락 추세선 위로 밀어올리면 0.8달러 간접 저항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황소 세력이 우위에 있다라는 신호다. 이럴 경우에는 0.85달러를 거쳐서 0.91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반면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가면 곰 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0.7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 이후에 매도세가 가속화되면 0.62달러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필 지금이 딱 그 방향성을 가로질 그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시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멘탈 털리기 딱 좋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또 중장기의 관점으로 들어오신 것이라면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시장과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그나마 조금은 더 멘탈 케어와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